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에요, 지루한 행보를 보이면서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종합지수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카카오의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요, 증권사마다 목표가를 높이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15포인트 상승한 3100선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6포인트 상승한 964로 마감이 됐는데, 연휴를 앞두고 상승 마감한 배경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옵션 만기를 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우리가 옵션 만기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상승 쪽으로 수급적으로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에는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수급적으로 봐도요, 외국인들이 지난 수요일날 외국인들이 7,500억 큰 폭의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들이 1,300억 정도 순매수죠. 기관만이 9,000억대 매도를 보였고, 더 의미 있는 것은 선물 쪽이죠. 외국인들이 5,9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어요. 자, 3월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금년 들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것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지난 수요일 국내 증시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이 나타났어요. 일본도 0.1% 상승을 해서 30년 만에 또 한번 최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이고, 중국 증시도 1.4% 상승하는 모습이죠. 대만은 휴장세가 이어졌고, 그렇죠? 환율 부분도 9원 60전 하락한 1107원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안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글로벌 증시들은 계속적인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만 지금 한 달 넘게 조정의 양상이 21선을 기준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변곡점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될지 하방으로 전환이 될지 그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요, 종합지수가 3개월 정도 지난 11월부터 1월 한 11일까지 한 2달 반 정도 올랐죠. 자, 2달 반 정도,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 상승하면은 조정은 한두 달 조정, 이미 그러면은 한 달 조정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조정의 끝 마무리 쪽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면 과연 방향성이 어디로 나올지. 일반적으로요, 21선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했다가 요번에 살짝 돌파하고 했는데, 이것을 지지해주고 움직임이 상방으로 나타나면 당분간 그 방향으로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0일 안착 여부를 눈여겨봐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요, 거래량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어제도 21억 주가 거래됐죠. 근데 이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게 한 두 종목 정도죠. 이 두 종목 정도가 한 18억 주가 거래됐어요. 한 종목이 뭐 13억 주, 한 종목에 뭐 한 4억 주 거래돼서 두 종목이 18서 의미가 좀 크게 부여하지 말고 오히려 거래 대금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올해 하루 거래 대금 평균이 한 24조 원 정도인데 작년에 12조 원이죠.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모습이 나왔어요. 연초 많을 때 한 44조까지 나왔는데 최근에는 한 20조 원 내외로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요, 이 거래 대금, 그러니까 거래량, 우리가 보통 거래 대금은요, 그렇죠? 이 거래량 곱하기 이 단가겠죠? 근데 지금 거래량은 크게 21억 주로 증가했지만은 단가가 싼 그런 가격대에 움직였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그렇게 실질적으로 거래량 증가만큼 늘지 않았다. 그러면 나중에 좀 대형주들급으로 그 고가에 있는 우리가 업종 대표주들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방향성이 나면 그때서부터 해서 거래 대금이 지금 20조 내원인데 한 24조, 그러니까 올해 평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4조 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24조 원이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오면
당분간 그 방향대로 움직인다면, 상방이면은 우리가 현금 20, 30% 확보한 거를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하방으로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일부 더 매도를 해서 현금을 절반 수준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 변곡점에서 조만간의 방향성이 결정이 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요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해서 지금서부터는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고객예탁금도 연초에 74조 원까지 증가했다. 지금 25조 원이죠. 자, 이건 고객예탁금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그죠?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서 그래서 고객예탁금이 줄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총 한 20, 그죠? 여기 27조 원, 그죠? 올해 매수한 게 27조 원이기 때문에 그 자금 예탁금에서 실제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줄어든 전망인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 NH투자증권 나오면요 고객 예탁금이 한 16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 부분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한 번 더 뜨면요 아마 예탁금이 더 증가하는, 지금은 후행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 시장의 상방으로 좀 턴이 된다 그러면은 고객 예탁금은 급속도로 또 한번 증가를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적으로 좀 개인들의 매수세가요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많이 마실 때는 한 주에 한 9조 8천억까지 매수했다가 지난주에는 1조 2천억대, 뭐 이번 주는 이틀 설 연휴로 인해서 좀 감소했기 때문에 2천억지만 하루 평균 따져도 좀 감소하는 모습이 조금 눈치 보는 그 조정 장세가 좀 더는 나올 수 있지만 곧 방향성이 결정이 나겠지만 상승 쪽으로 발라. 저는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큰 손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한번 미국 증시가 한번 크게 한 2%고 3% 한번 빠졌을 때 국내 증시가 동반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면은 국내 증시를 주무르는 큰 손들이 우리 증시를 하방으로 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미국 증시가 빠졌어요. 우리도 아침에 낮게 출발했다가 낙폭을 줄인다. 그러면은 이제 조정의 끝마무리가 다 왔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오히려 저는 한번 미국 증시 빠져서 국내 증시를 한번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하나 이제 우려감은 지난 8월 달에, 그러니까 지난 3월 하순서부터 8월 중순 때까지 한 5개월 정도 종합지수가 상승한 이후에 한 3개월 조정받았죠. 8, 9, 10. 그 이후에면은 이때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보통 1차 조정 때 기간 조정을 보면 2차 때는 보통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었어요. 일단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조금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시장은 계속적인 지금 행보 구간에 있지만은 조만간으로 변곡점에서 상방으로 우리가 전환을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급인데, 특히 아까 기관들의 매도가 20조 원이 넘죠. 그 부분, 특히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지난 연말서부터 한 32 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서만 10조 3천억을 매도를 했어서 일평균 매도 금액이 3,700억으로서요. 작년에 그죠? 평균 매도 500억대보다 큰 폭의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연기금이 매도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비중 조절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올해 국내 주식 목표 지지율을 16.8%로 정해놨는데, 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19.6%죠. 그러면 한 3% 가까이를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고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요, 2021년부터 25년까지는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을 15% 내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그 중에 올해 16.8%로 줄인다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아마 연기금의 매도는 좀 더 나올 수 있다. 왜냐면요, 연기금의 올해 국내 주식 목표치는 142조 원 수준으로서요. 국내 주식 비중이 최대, 그죠? 연초 상승되면 한 22.5%였어요. 이 경우 연기금리 추가 순매도 금액가 한 30조 원까지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다라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뭐 이 금액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연기금의 매도는 지속될 수 있다란요. 그러면서 뭐 한 6월 달까지, 여기 보면 코스피 순매도 속도를 고려하면 6월 초, 그죠?까지 매도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뭐 연기금 매도는 나오지만 항상 말씀드린 연기금은 어떠한 지수를 크게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시키거나 그럴 역량은 없다. 왜냐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고 또 매수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또한 더한요, 이 연기금의 순매도 주로 이제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하고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 해서 종합지수가 저는요,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거나 소폭 상승이 나올 때 그동안 대형주에서 중소형 장세가 한 번은 오지 않나서 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은 옆으로 횡보하지만 조만간으로 상승 반전 기대된다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요, 지난 9일날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4분기 실적이요, 연결 기준 매출이 35% 증가한 1조 2천억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498억으로 증가를 하면서 연간으로 따지면은 매출이 35% 늘어난 4조 원대, 그렇죠? 4조 1천억이 됐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21% 증가한 4,560억. 실적이 크게 호전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더욱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광고, 커머스, 모빌리티 등 플랫폼 부분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요, 콘텐츠 부분을 앞지르는 등 광고 커머스 산업의 안정화가 큰 힘이 됐으면서요,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이 급성장 역량에 의해서 실적이 크게 호전됐다라고 보시면서 증권사마다 앞다퉈서요, 카카오의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있죠.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종전 55만원에서 63만원까지 한 14% 정도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자, 지금 한 48만원대니까요, 그렇죠? 한 20% 이상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LH투자증권도 57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했고요. 유안타증권도 지난달에 44만 6천원에서요 53만 4천원으로 한 20% 정도 상향했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한 17% 상향한 56만원대, 신한금융투자도 58만원대, 대신증권이 55만원대, KB증권이 56만원이었어요. 모든 증권사들이 빠르게 이 카카오의 실적을 상향을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죠? 많은 증권사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목표가를 높인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야가 많이 있다.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있고, 또 주가도, 그죠? 사상 최고가를 또 한번 경신하는 모습,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이 카카오 부분은요,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에 지금 회원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이 카카오죠. 자, 지금 우리가 카카오는 비중 뭐 50%까지 늘려도 된다라고요, 우리 회원분들한테 그런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자, 1월 11일까지는 우리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50%까지 우리가 채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1월 11일서부터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뭐 현대차, 삼성 SDI 이러한 종목군들은 20-30%, 많게는 30-40%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하고, 오히려 매도한 자금으로 카카오라든지 뭐 빅히트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비중을 확대해서 지금 가장 높은 우리 회원 유료원분들의 높은 비중 차지하는 것이 카카오다. 그만큼 시장을 좋게 보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삼성전자를 비중을 축소를 하면서 카카오 비중을 높였듯이요. 만약에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종합지수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상향으로 틀면요, 그때는 다시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임, 뭐 삼성전기라 이제 업종 대표 종목이 움직이면은 또 카카오 이러한 종목들이 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카카오 비중을 살짝 줄이고 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이러한 종목군으로 비중을 확대를 하면 된다. 지금은 카카오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국내 1위 콘텐츠 제조사죠. 근데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4분기 매출액이 1377억이었어요. 매출은 한 29%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46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한 71% 정도 감소했는데 4분기 실적 부진은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 홈의 제작비가 예상보다 좀 초과된 나왔고 또 인센티브 지급이 기대치를 하회한 원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하지만 영업상의 문제로 해석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성장세는 아마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올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신작을 지난해보다 9편이 증가한 30편을 제작할 계획이며 글로벌 OTT에 한국 드라마 구매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외에 OTT 온라인 동영상이죠. 판매 가능한 TV 드라마가 연간 10여 편 가량에 남아있다는 점은 동시에 이익 개선을 낙관하는, 또 올해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다 해서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되, 우리가 이제 같이 이 드라마라든지 뭐 제작하는 영화 제작하는 같이 움직였던 J콘텐트리 있지 않습니까? 이 J콘텐트, 그러니까 이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뭐 J콘텐트라든지 뭐 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에 임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넷마블은 이제 게임 업체죠. 이제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하는데 4분기 실적이요 좋아졌어요. 그렇죠? 매출 같은 경우가 한 12%, 영업이익은 64% 증가한 한 825억. 바닥권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안정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유는 최근 YG, 네이버 등의 협업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이 네이버가 이 빅히트의 자회사인 BNS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한 3,500억 투자를 발표를 했고, 또 뭐 최근 들어서 한 3일 동안은 연기금이 매도를 했지만은 올 1월달 들어서 가장 많이 매수한 연기금이 올해 들어서 한 10조 원 매도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빅히트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나서 부분에서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MSCI 이제 지수에 좀 편입이 되는데 상장 이후에 요번에 2월 달에는 변경이 없었어요. 종목 변경이. 근데 5월 달에 그렇죠? 반기 리뷰 시점에서 아마 빅히트가 그렇죠? MSCI 지수에 종목에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 그렇죠? 카카오 거래량 증가와 함께 그렇죠? 큰 폭의 6% 넘게 상승해서 수급 쪽에도 외국인들 매수세가 70만 주, 그렇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50만 원 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제는 뭐 좀 따라 사는 거는 부담이 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라든지 지수가 변곡점에서 상방으로 전환이 될 때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제 이 극대화를 좀 노리자라는, 그래서 눈여겨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 갖고 계시는 분만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난 12월서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주가 하락폭이 좀 깊었어요. 4분기 실적 부진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바닥을 치고 점차적으로 좀 회복하는 국면이 나오지만은,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이슈화 되기 위해서는 이건 좀 제 콘텐츠이죠. 주가가 같이 움직였던 모습인데 같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뭐 제이콘텐트라든지 다른 여타
드라마 제작하는 그런 종목군과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은 바닥은 확인한 그런 모습인데요. 아까 말씀대로 전반적인 매기가 이 드라마 제작 쪽으로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죠? 일단은 바닥만 확인하고 조금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지는 10만 원을 기준으로 아마 좀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뭐 저점은 최근에 저점 수준이 뭐 한 9만 6, 7천 원, 그죠? 9만 6천 원대. 그리고 고점하면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한 10만 3천 원 정도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빅히트, 그쵸? 주가 움직임이 났다가 지금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의 양상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꾸준히 매수했던 연기금들 쪽에서 좀 매도가 좀 더 늘었죠. 3만 3천 주. 그러니까 조금 상승한 거에 따른 조정 차원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서 요 조정을 잘 받으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해서 아마 조금 더 뭐 하루 이틀 상승에 따른 조정을 하루 이틀 더 나올 수 있지만은 조정폭은 또 조정 기간은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중을 보면은 카카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빅히트라든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러한 부분이니까는 한번 참고를 하면서 항상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조정받을 때 매수하는 습관을 들여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건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1월 달에 중국에서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크게 증가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1월 달 수출도 봐도요, 이 휴대폰 쪽에 전년 동월 대비 한 76% 증가를 했고,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한 87% 증가했다 해서 이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메인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해원대에서는 이제 많이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이것이 나빠서 매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중을 따지다 보니까는, 그렇죠? 우리가 일부 매도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한번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이후에 이제 재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할 때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는데, 뭐 가격적인 부담은 아까 말씀드려 지수가 박스권 움직이면은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려서, 뭐 삼성전기 부품주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 OLED 패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일단은 저는 뭐 삼성 전기 쪽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제 삼성 전기, 그렇죠? 자, 아까 말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월 11일 날 고점 찍은 종목이 있고, 그리고 1월 26일, 그렇죠? 아마 이때가 코스닥이 고점 찍을 때죠. 그래서 뒤늦게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좀 더 기간 조정이 나오지만은 뭐 가격 조정은 여기서 더 크게 나오지 않나. 특히 이제 MLCC 쪽에 지금 실적이 수요가 크게 증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그렇죠? 좀 이제 조정폭은 짧죠, 그렇죠? 다른 여타 종목에 비해서 좀 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가격적인 부담은 많이 완화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하이비전 시스템, 그렇죠? 자, 하이비전 시스템 이제 이틀 하루 조정 받았는데, 우리가 짧으면 이틀 조정이라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그렇죠? 이제 길면 2, 3일, 짧으면 하루 이틀인데, 그렇죠? 너무 길어지면 못 치고 간다라고 보시고, 그렇죠? 그 부분. 그래서 어제 저점인 이 15,750원을 손절가로 잡고 뭐 이 16,000원 전후에서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나.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 파워로직스, 그렇죠?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기관들 쪽에서 또 꾸준하게 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저는 코스닥 종목들 개별 종목은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좀 안정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에서 파워로직스 좀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뭐 이녹스 소재는 이 소재죠. 지금 OLED 쪽인데, OLED 쪽이 지금 자동차 쪽에서도 좀 OLED를 쓴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녹스 첨단 소재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우량한 종목, 우리가 이제 업종 대표주 전략주들만 좀 끌고 가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단기 매수했다가 수익 나도 내가 뭐 나름대로 5% 10% 뭐 보고 들어가서 나오면 그냥 팔고 나오고 하는 그러한 전략서,
그러한 부분들 만약에 손실 나도 내가 뭐 3%고 5%고 깨지면 바로 매도하는 그러한 자신이 있는 분들만 개별 종목들 하시고 그런 것이 자신 없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업종 대표주들만 비중만 조절하면서 끌고 가도 작년에 보시다시피 충분한 수익을 올해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먼저 자기 스스로의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매매 패턴을 잘 판단을 해줘서 나는 개별 종목 자신이 아니다 싶으면 매도 치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뭐 파워로직스, 이노스 첨단 소재 뭐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종목군들 매매에 동참해도 되지만 그런 분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 전략으로만 우리가 해달라라뇨. 그렇게 해도 업종 대표주로만 해도 작년에 보시다시피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